미국은 현재 평화로운 부활절 연휴를 즐기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그 굿 프라이데이, 우리말로 성금요일, 이걸로 휴장이었으니까 금토일, 요 3일 동안 그야말로 스프링 브레이크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유럽하고 홍콩 증시는 월요일까지 계속 휴장이고요. 대신 미국 증시는 월요일장에 정상 개장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부활절 연휴가 증시에 갖는 의미는 뭘까요? 우선 증시 통계로 봤을 때 4월장 자체가 1년 12달 중에서 상승률 1위로, 심지어 그 산타랠리로 유명한 12월보다 4월 상승률이 더 높은 달인데요. 여기서 그럼 이번 부활절 연휴 전후의 증시 통계를 보면은 지난 1950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73회의 부활절 전후 증시 동향을 분석한 결과 S&P 500 지수 기준으로 부활절 연휴 바로 전날, 그러니까 성금요일 전일장, 목요일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고, 다음 부활절 연휴 끝나고 월요일장은 다시 하락.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은 또다시 제대로 된 그 반등과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날 수요일, 그러니까 부활절 연휴 끝나고 3거래일째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플러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떨주 몰팔의 관점에서 보면은 월요일에 저점 매수, 화요일 고점 매도, 그리고 뭐 동시에 이제 화요일은 인버스 매수, 수요일에 올팔, 이런 식으로 대응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런 통계를 지난 그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일이었던 2월달 그때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주간 그 증시 동향이 딱 들어맞았거든요. 그럼 이번엔 어떨까? 항상 모든 통계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내가 알았을 때는 뭐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바로 그 이슈,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요즘 뭐 2차전지 주식이야말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정말 이렇게 그 빈부격차와 박탈감이 크게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증시 상황입니다. 지난주 에코프로 갑자기 이제 하루 급락하면서 47만 원까지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가지고 과열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꺾이는구나. 차트상으로는 진짜 이것도 많이 버틴 거다. 여기서 언제 얼만큼 꺾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레벨이다. 막 설레발 쳤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귀신같이 갭 메우기 들어가는 거 보고서 와, 정말 무슨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그 액체 금속으로 만든 그 사이보그가 그 어떤 막 데미지를 입어도 곧바로 그냥 그거 다 메꿔버리고 회복하는 거, 진짜 그거 생각나가지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지금 기세를 봐서는 거의 이제는 종교의 영향력으로 아니면 진짜 신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하여튼 근데 이게 이제 또 증시 격언에서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뉴턴이 주식 시장을 실패한 거 유명한 일화잖아요. 뭐 주작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당시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도 나왔었고, 뭐 그때 잠시 뉴턴이 내려달라 그랬나 아니면 그 뉴턴 소속사에서 기사를 막았나, 하여튼 그래서 좀 묻혔다가 그 벤자민 그레이엄 책에 이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월가에서 이제 바이블처럼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됐는데요. 이거 제가 KBS 예능 출연해가지고 한번 그 거기서 얘기했던 건데, 뉴턴이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뭐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 이런 거 계산하는 수식 만들어가지고 그때 받은 상금 그 당시에 2만 파운드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3,300만 원 정도인데, 그때 당시가 1700년대였으니까 아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0배? 진짜 한 3천억 넘는 돈 같은데, 그걸 이제 사우스시, 우리말로 남해 상사라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그냥 수직 상승해가지고 한번 크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게 이제 뉴턴 생각에는 아, 이거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잘 털었다라고 만족을 했는데, 문제는 어깨에서 털은 다음에 계속 올라가. 그래서 정말 나는 어깨에 팔았다고 했는데 기린이었어. 그래서 몸의 절반 이상이 어깨 위에 있었어. 그래서 그때 뉴턴이 자기 그래도 수익 많이 났는데 그거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야, 이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얼마인데, 이거 오늘은 얼마 더 벌었는데, 막 이러다가 이제 회심의 반격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사우스시 그 남해 상사 주식이 어느 날 팍 꺾이는 거야. 그래서 그 바이온 딥 전략 있죠.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딱 이제 떨어질 때 바게일 세일이다 하고 나이키 커브를 예상하고 딱 그때 대량 매수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부터 반등이 없이 계속 흘러내려. 완전히 꼬라박아.
그런데도 뉴턴이 이제 중력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중력이 언제까지나 이게 가속도만 붙진 않는다 해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저점 매수로 들어가다가 결국 돈 다 떨어지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손절하고 발목아지에서 털었어. 근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올라가는 거야. 진짜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뉴턴이 한 말이 우주와 천체의 움직임은 초단위로 계산이 가능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더라. 이런 말을 남겼죠. 물론 이제 지금 에코프로가 꼭 광기라는 말은 아니고 아마 뉴턴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예상 밖에서 저렇게 주가나 투심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광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아인슈타인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또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어빈 피셔라는 이분도 주식 투자로 대공황 때 쪽박을 찼는데 진짜 욕 개같이 얻어먹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 말았대요. 이 양반이 무려 계량 경제학이라는 걸 창시한 사람이고 바잉 파워, 구매력이라는 지금은 진짜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그 개념을 처음 정립을 한 사람인데 뭐 백그라운드를 보면 어마무시하죠. 예일대에서 수학, 물리학 그리고 경제학까지 3개의 학위를 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뉴턴처럼 대공황 초기에 이제 이 사람이 급락을 보고서 역사적인 저점이다라고 전 재산을 몰빵을 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 뒤에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면서 정말 바닥 밑에 지하 150m 안반수를 맛보게 됐죠.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 제자들하고 추종자들까지 엄청 많이 그 어빙 피셔 따라가지고 그때 들어갔는데 전부 개털돼가지고 이제 니까짓 게 무슨 경제학자냐고 막 조롱하고 결국 그 어빙 피셔는 한번 은퇴 선언을 했다가 결국 다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예일대로 복귀해가지고 연구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근로소득의 맛을 보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세상을 떴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과거 그 천재들의 주식 투자 실패의 담을 우리 K2차 전지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유의점이 없고요. 그때 뉴턴이 투자했던 남해상사랑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나 금양하고는 전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니까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말아 주시고 대신에 다만 같은 게 있다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1700년대든 지금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끼리도 이렇게 막 댓글과 채팅창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에 휘발유를 퍼붓는 그런 소식이 바로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주말에서 갑자기 폭로기사 비슷하게 나왔어요. 미국의 환경청 EPA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출시되는 신차 67%를 전기차로 비중 올리겠다는 발표가 곧 있을 거라고 뉴욕타임즈가 단독으로 이걸 보도 때렸어요. 이게 이제 바이든이 그동안 고수했던 2030년까지 신차 50% 전기차로 바꾼다는 그 계획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거죠. 기간은 3년 늘어났지만 대신에 비중이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바로 그런 선언이 지금 이틀 앞두고 있다고. 이걸로 인해서 심지어 당장 이번 달부터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까지 EV, 그러니까 전기차 그 신차 대비 판매 비중이 한 자릿수였어요. 아직 두 자리도 안 됐어. 근데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온다는 전망이라 미국 올해 전체 차량 판매 1420만 대 전망치 중에 전기차가 144만 대. 그래봤자 10.16%란 말이야. 근데 2032년이라 해봤자 10년 후인데 그 10년 동안 10% 지금 비중을 67%까지 끌어올린다고? 갈 길 이거 엄청 바쁘죠. 반대로 이제 가솔린차 라인 이거는 진짜 다 밀어버리고 그냥 차종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이건 기어가야 되고 나머지 다 전기차 라인으로 다 뒤집어 까야지. 전 세계에서 제일 전기차의 찐으로 진심이라고 하는 중국도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이 올해 겨우 32% 찍는다는 예상인데 미국이 10년 내로 67%까지 간다고. 이 미국 EPA의 마이클 웨건, 우리말로 이제 환경청장 마이클 웨건이 이번 주 수요일 미국 디트로이트에 방문해가지고 그것도 전통 자동차 공업 도시 디트로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차는 친환경에 위배되는 반환경차입니다.
디트로이트부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납시다 하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게 지금 미국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를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된 상황이고요. 마침 또 바로 그 전날 화요일, 그러니까 11일이 에코프로 형제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주는 정말 이 2차 전지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그래서 또 이번에도 선반영이니 피크아웃이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느니 이런 뻔한 이론이 2차 전지의 질주 앞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과속방지턱이 될지 아니면 갖다 처박는 벽이 될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 껌딱지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이슈가 될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오늘 제목처럼 닥터피쉬가 현재 이 과열을 이제 각질이라고 인식하고 요거 뜯어먹기 좋다 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뜯어먹을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이번 주에 걸려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의도가 사실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가 완전히 변심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속적인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잖아. 그리고 페트로 달러 대신에 페트로 위안화, 페트로 차이나 이런 걸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얼쑤덜쑤 해가지고 막 계약하고 손 잡고 막 여기다가 러시아까지 그쪽하고 같이 이제 그 편을 먹고 팀업 해가지고 미국을 원유로 조리돌림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 그까지 원유 우리 안 써도 돼. 우리 이제 아예 원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진적으로 좀 정치적인 배팅을 이쪽 전기차로 좀, 이게 또 특히 전시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 때만 해도 미국의 원유 수요를 잘 커버해 주던 그 셰일 오일 회사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보조금 다 끊기고 지금은 정말 시설 유지비도 인건비도 다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셰일을 뽑아내라고 해도 당장 언제 이 기계를 돌리고 그 설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지금 모르는데, 그 와중에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있는데 그럼 그 돈으로 뭘 했냐. 그러니까 이제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보통 미국채하고 달러를 보유하는데 그럼 미 국채를 줄이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비중을 채웠을 건데 그 선택이 뭐였냐면 바로 금 매입액을 늘린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 공보에 보면은 3월 한 달 동안 중국이 금 보유량을 18톤이나 늘려가지고 총 비축량이 2068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월 달에 게다가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 와중에 값이 떨어진 미 국채 대신 금을 더 샀다고. 지금 정말 바이든은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미쳐버리지. 대신에 트럼프는 막 신나서 막 들뜨고 있겠죠. 뭐 바이든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전통적인 미국 달러 패권, 월드폴리스 이런 거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언제까지나 갑과 을이라고, 특히 이제 미국이 갑이고 중국이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갑을이 바뀐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나 을이 오히려 갑질을, 그러니까 을질을 하면서 이렇게 갑을 협박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딱히 방법도 없어요. 보세요. 미국의 전통 우방이라고 하는 유럽, 여기 뭐 이미 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고 막 러시아산 가스관까지 다 뚫어놨는데 뭐,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중국 위안화 결제 통화로 도입까지 했잖아. 그러면 뭐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미국 우방이 호주, 한국, 일본이잖아요. 호주는 중국에 석탄 수출 재개했고, 일본은 제가 지난주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한 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최근에 미국이 정해놓은 가격 상한제 개무시하고 배럴당 10달러씩 웃돈 주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했죠. 그리고 다음 뭐 우리 대한민국은 어차피 미국한테는 계륵 같은 존재인데다가 또 우리가 그렇게 뭐 미국 무조건 가서 빨아주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 경제 영향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그냥 뭐 전략적 동반자 이 스탠스 그대로지, 완전히 뭐 지난 아베 때처럼 미국의 푸들 막 요딴 식으로 우리 민족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 볼 때 자기네 무기 사주는 약간 돈은 많은데 호국기 있는 그런 만만한 애들이 중동에서 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였는데 바이든이 그거 관계도 박살냈잖아. 사우디 빈살만을 무슨 국제 테러 단체 보수처럼 취급해가지고 막 야지 놓고 이런 걸 보고서 중동 일대가 다 같이 미국에, 아니 정확하게 바이든에 빡쳐가지고 지금 여기 다 바이든하고 사실상 척졌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2032년까지 출고되는 신차 10대 중에 사실상 7대를 전기차로 비중 맞춘다. 그렇게 미국 내 EV, 그 전기차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인프라는 더 빨리, 더 많이 깔려야 맞죠. 그래서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고속도로하고 지방도, 그 미국 가면은 그 뭐 루트 50 뭐 그 길 있잖아. 이렇게 뭐 미국 그냥 한 바퀴 삥 도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그 전에 발표했었는데, 이게 기준이 기존에 2030년에 50% 전기차, 여기서 2032년에 67%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충전소하고 인프라도 더 빠르게 확충이 돼야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다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내년에 끝나고 만약에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경기 침체가 닥친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갖다 버리는 게 친환경이야. 이쪽이야. 아니, 사람이 뭐 살아야 뭐 환경도 생각하는 거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뭔 전기차고 친환경이고 북극곰이야. 내가 굽는데. 그럴 때 막 일단 그냥 막 화석연료 떼가지고 먹고 살 길부터 찾고 그 다음에 환경 찾자. 이거죠. 그럼 2차 전지도 그럴 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규모 유증 몇 방 때리면 바로 그냥 엑소더스 대탈출국 일어나고 외국인 공매도 세력은 이때다 하고 그냥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텐데, 그거는 대비도 없이 무슨 2030년까지 홀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저는 솔직히 2030년까지 50%도 이거 굉장히 약간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2032년까지 67% 이거는 진짜 이건 혁명적인 거야. 이거는 정말 그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에서 이거 정말 반시장주의,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32년 67%?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 아니고, 진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야 이씨 이거 우리 디트로이트 이거 죽이겠다는 거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럼 기존의 엔진 막 제네레이터 막 뭐 죽으라는 거야 지금? 이거 하루아침에 이걸 발표한다고? 물론 하루아침 아니죠. 수요일날 발표한대, 이번 주에. 아마 이걸로 당장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GM, 포드, 크라이슬러 지금 경영진 다 모여가지고 야 로비스트 총동원 해가지고 바이든 이 새끼 죽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배터리로 2차 전지 전기차로 지금 국내외 모든 문제를 다 격파하겠다고 저렇게 바이든이 완전히 그냥 정말 혁명적인 선언하고 나섰어. 중국은 냄새 안 맡아요? 중국은 그거 먹을 줄 몰라. 거기다가 중국은 무조건 2차 전지 가격이 우리보다 쌀 수밖에 없어요. 거긴 인권이고 뭐 노조고 막 없어. 거기는 미국에서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 67%로 올린다고 하니까 국내 2차 전지에 호재라는데 너만 지금 고춧가루 뿌리냐? 그렇게 이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야. 자,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랑 당장 이번 주 첫 거래일 우리 K증시에 미칠 영향을 또 이걸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지난 3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23만 6천 건이 증가를 해가지고 예상치 23만 9천 건에 약간 미달했고요. 전달 32만 6천 건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1월 달에는 47만 2천 건, 그 엄동설한 1월 달에 47만 2천 건이 늘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봐서 1, 2월 달에 고용이 좋았던 게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이었다. 이게 맞는 소리로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전달 3.6%였는데 이번 달에도 그거랑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와서 3.5%로 실업률은 더 떨어졌어. 고용은 부진했는데. 근데 여기서 3.5든 3.6이든 그 실업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인데 실업률이 3.5%라는 거, 이거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미국 경제가 이건 진짜 뭐 어디 아픈 거야. 잘못된 거야. 미국에서 5%대 기준금리가 그 서브프라임 사태 전에 2006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도 아무리 경기 호황과 과열의 어떤 그 선타기를 하고 있을 때라고 했지만 실업률이 4%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 5% 다시 시대가 왔는데 실업률이 3.5야. 그 와중에 시간당 임금 인상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전달 4.6%보다 크게 내려간 4.2%를 기록했고, 또 예상치 4.3%에 비해서 좀 더 둔화폭이 컸죠. 이거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무지무지 헷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어떤 걸 보면 좋고 어떤 걸 보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체중은 나처럼 과체중이야. 콜레스테롤도 높아. 동시에 근데
저혈압에다가 빈혈이 나왔어.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냐 이거야. 하여튼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페드워치의 반응을 봤더니 당장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번에는 다시 팍 쪼그라들고 대신 5월 달에도 0.25% 금리 추가 인상할 확률이 70%를 넘어갔어. 이건 이제 지난주 초반에 지표들이 다 부진했는데 뭐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주 중반에 졸츠 이런 게 워낙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침체냐 어쩌냐 바짝 쫄아있던 상황에서 고용이 저렇게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잘 나오니까 역시 연준의 양대 책무, 그 듀얼 맨데이트가 뭐냐, 바로 실업률하고 물가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각성을 하면서 아니 뭐 아무리 상상 임신으로 연준 금리나 기대감도 좋고 다 좋은데 연준이 실업률 3.5%에서 어떻게 경기 침체를 상상하냐.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걸 우려해가지고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걸 또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가정을 하냐.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확률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달러 가치도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 증액도 해야 되고 국채도 빨리 그 중국이 파는 물량 대신 받아줄 그런 수요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든 아니면 미국 그 나라의 그 통화인 달러든 좀 센 척을 가급적 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 좋다고 막 경기 좋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지표 부진하게 나올 때마다 달러도 흘러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달러가 반등을 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냐 인플레 잡기냐 두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던 투심이 아무래도 이거 경기 침체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실업률 3.5에 어떻게 침체를 떠올리냐. 이렇게 이제 물러나면서 인플레 잡기로 다시 그럼 돌아가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그 뱅크런에 이어서 스탁런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 주인공이 됐던 주식 자산이 엄청 빠져나가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다고 했던 그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 그 금융사 있는데 여기 찰스 슈왑의 랜드 프레드릭 본부장은 그동안 연준은 실업률이 낮은 것에는 만족을 하면서도 임금 인상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요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봐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싹 해소가 됐다라면서 기준금리 5%대의 환경이 임금 인상은 눌러놓고 실업률은 더 낮췄다는 게 연준이 더없이 좋아할 포인트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연준은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제대로 효과가 먹히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더 맘 편하게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지난주 내내 외국계 금융사들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망할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매수 의견 내고 목표가 막 7만 5천 원 막 이렇게 세게 부르는 거 제가 다 전해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은 정말로 폭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대량 매수와 주가 급등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야. 잘 나왔다고 오르는 것도 못 봤고 이번처럼 폭망했다고 해서 또 주가 팍 떨어지는 것도 못 봤어. 오히려 반대로 보면 더 맞아 라고 제가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마이크론 실적도 실적 자체는 폭망했는데 주가는 7% 급등했다고 그때 막 전해드리고 그랬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명쾌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전분기만 해도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그때도 이미 실적이 완전히 최악으로 나올 거 알았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감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발상으로 이게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마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이게 비춰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바로 직전 분기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감산 안 한다. 이걸 이제 치킨 게임의 결사항전의 의지로 봤다면 이번에 감산하겠다는 거는 이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구나. 삼성전자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렇게 감산을 하겠다고 한 게 프레데터리 덤핑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데터 같은 이니까 정말 그 약탈적 포식자적 그런 덤핑이야.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이었다면 이제 다른 메모리 제조사들 그렇게 조질 필요가 없는 단계에 왔나 보다. 그럼 이렇게 치킨 게임의 왕좌에 다시 오른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곧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바닥을 치고 그렇게 수요가 공급을 빠르게 앞서 나가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확실한 상승 추세에 올라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SK 하이닉스야.
과연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실적에도 이렇게 정말 그 따뜻한 역발상으로 반응해 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 일단 지난 금요일 외국인 공매도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였는데 글쎄요, 그만큼 팍 눌렀다가 막상 실적 개판 나왔을 때 그때 쇼커버를 튀겨가지고 크게 먹으려고 지금 눌러놓는 건지 미리, 아니면 당분간 진짜 완전히 아사 직전까지 물밑으로 머리 그냥 푹 눌러가지고 잠수시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SK 이제 유동성 문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전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지난주 이제 LG에 이어서 SK도 에코프로한테 시총이 추월당했는데, 아니 뭐 근데 SK를 우리가 유동성 걱정할 일이 아닌 게, 하다못해 롯데도 이번에 4대 은행으로부터 유동성 5조 수혈받았다고 지난 금요일장 마감하고 저녁 때 뉴스 나왔는데, 근데 SK가 그 종이 장사에 능한 SK가 유동성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다 롯데는 롯데 건설이 뇌관인데 SK는 뭐 하이닉스가 지금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대마불사라고. 하이닉스 시총 정도면은 아무리 정말 뭐 지난번에 발표한 그 EB 교환사채 아니면 진짜 생유증을 진짜 뭐 시총의 한 80% 수준을 때린다고 해도 절대 시장에서 맘대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 뉴스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참, 지난주 퀴즈에 대한 정답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세 분입니다. 시발남님, 이따님, 박호님, 이렇게 최다 득표율로 제 영상 밑에 있는 이메일로 유튜브 로그인 그 캡처 화면하고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은 기프티콘을 뭐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핸드폰으로 쏴드리고, 이메일 뭐 주신 거에다가 거기다가 그림 파일로 붙여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4월 10일 월요일. 앞에 얘기한 대로 내일 영푸독하고 홍콩까지 하루 더 이스터 할리데이, 우리말로 부활절 연휴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랑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두 개가 떡하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 10일 월요일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일단 제일 큰 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의 정부 지원 늘린다는 거 이건 이미 스포일러로 나와 있고요. 다음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소를 배출하지 않고는 안 돌아가는 그런 산업에는 탄소 배출권까지 해당이 되죠. 다음 내일 우리 정부가 영국 에너지 탄소 중립부 장관 면담 및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 발표가 있습니다. 참 영국이야말로 여기가 그 풍력의 나라였어요. 정말 그 풍차는 네덜란드지만 풍력은 영국이었어. 심지어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40%인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풍력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3년 전부터 바람이 안 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고, 뭐 주식 투자 한번 공부하라는데, 아니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어느 날 바람이 안 불어. 이거를 공부한다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걸 무슨 대류의 영향, 무슨 엘니뇨, 라니뇨로 분석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농산물 선물하면은 진짜 상품 시장의 대부호가 됐겠지. 하여튼 이런 영국에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참 내일 여러 가지로 뻔하지만 탄소중립 이쪽으로 뉴스 비중이 많이 좀 할당이 되겠네요. 다음 내일 한국은행에서 3월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인데, 당장 이제 화요일 우리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 뭐 예상하는데, 지난번에 금리 동결할 때도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이번에 또 다른 변수가 있나 확인을 해야죠. 이어서 내일 해외 일정은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GDP 성장 전망 이걸 볼 기회고요. 다음 연준 임원들이 내일도 열심히 이제 입 털러 막 돌아다닐 텐데 무려 3명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그리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이렇게 지역 연은 총재 3분입니다.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마이크로 투 나노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2개의 기업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들어가고요. 삼성 FN 리츠는 내일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